반갑습니다. 셋다자 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도 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셋다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밌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셋다자 제127강 자글소자에 관련된 셋다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셋다자입니다. 먼저 자글소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글소자는 작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것과 관련된 한자들을 모아서 살펴볼 것입니다. 셋다자 127강에서는 작아져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런 셋다자입니다. 먼저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자글소자입니다. 자글소자는 작다라는 의미도 있고 적다, 젊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뚫을 곤자와 두 손을 의미하는 두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글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뚫을 곤자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의미하는 두 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자글소자입니다. 중심자인 자글소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뚫을 곤자와 두 손을 의미하는 두 점으로 구성되어서 자글소자가 표현하는 그 작은 것은 사람의 두 손에 올릴 정도의 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것은 사람의 두 손에 올릴 정도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정도의 양이 바로 작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작은 것은 사람의 두 손바닥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한 손에 올려진 양식을 한 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손에 올린 양식을 두 홉이라고 하는 것이죠. 쌀 한 홉으로 밥을 지으면 한 그릇이 나옵니다. 두 홉이면 두 그릇이 되겠죠. 밥이 두 그릇이면 하루 식량이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글소자는 사람이 자기의 두 손바닥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없는 것입니다. 작다라는 의미의 중심자인 자글소자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적을소자입니다. 적을소자는 적다라는 의미도 있고 작다라는 의미도 있고 많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해당 부수를 보면 작다라는 의미의 중심자인 작을소자와 비롯되다라는 의미의 삐친 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을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작다라는 의미로 큰 거에서부터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작은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작다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의미하는 아래로 화살표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적을소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적을소자는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소자와 비롯되다는 의미의 삐친 별자가 결합해서 적을소자가 표현하는 그 적은 것은 작음에서 비롯된 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은 것은 작음에서 비롯된 크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작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자면 작다는 그냥 작은 것이고 적은 것은 어떤 비교 대상과 비교할 때 작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에서는 작을소자와 적을소자의 구분은 분명합니다. 작을소자는 고정된 상태의 작은 것입니다. 완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작은 것이 작을소자인 것이고 적을소자는 변화하는 작은 것을 표현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크지만 점점 작아진다든가 하면서 그 작을 때의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적을소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소자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은 작을소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인 소년, 소녀에게는 적을소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 소인국의 소인은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인 소년, 소녀들은 매일매일 성장하기 때문에 적을소자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소자는 작음에서 비롯된 크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뾰족할 첨자입니다. 뾰족할 첨자는 뾰족하다는 뜻이 있죠. 뿐만 아니라 날카롭다, 거칠다 또는 꼭대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 보면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소자와 크다라는 의미의 큰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뾰족할 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 한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아래는 큰 돌멩이가 있고 점점점 올라가면서 작아지는 그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바로 뾰족할 첨자인 것이죠. 두 번째 관련자인 뾰족할 첨자는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소자와 크다라는 의미의 큰대자가 결합해서
뾰족할 첨자가 표현하는 그 뾰족한 것은 위는 작고 아래는 큰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자가 뜻글자임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뾰족할 첨자입니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서 아래는 크고 위는 작은 모양, 다시 말해서 아래는 큰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모양을 뾰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되는 것이죠. 뾰족할 첨자는 아래는 크고 위는 작은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닮을 초자입니다. 닮을 초자는 닮다라는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모양이 같다 또는 본받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몸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다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룰자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는 그런 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닮을 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작은 곰과 큰 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곰과 작은 곰이 닮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글자가 바로 닮을 초자인 것이죠. 세 번째 관련자인 닮을 초자는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형태,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로 구성해서 닮을 초자가 표현하는 그 닮은 것은 형태가 작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닮는다는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나 성질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비슷하면 닮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자는 사람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닮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닮은 사람의 최적의 대상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람 부모와 작은 사람 자녀를 염두에 둔 그런 한자인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아들은 아버지보다 작지만 겉모습이 비슷하거나 성향이 비슷하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태나 성질은 비슷하지만 몸이 작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닮을 초자는 몸이 작은 것이 닮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략된 말은 형태나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이런 말이 빠져 있죠. 다시 말해서 형태나 성질은 비슷하지만 몸이 작은 것을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닮을 초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사라질 소자입니다. 사라질 소자는 사라지다라는 말이 있고 사기다 또는 없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흐르는 시간, 세월을 의미하는 물수자와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몸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다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라질 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수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을 소자에 해당되는 작은 곰이 있고 다룰자에 해당되는 큰 곰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사라질 소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사라질 소자는 시간이나 세월을 의미하는 물수자와 작다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형태를 의미하는 다룰자로 구성되어서 사라질 소자가 표현한 그 사라지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작아진 형태는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현상이나 물체의 자취 등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사라질 소자는 물체가 없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사라지게 될 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없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연적인 부식이나 풍화작용으로 없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래성이 있습니다. 파도가 덮치면 한 번에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볼 수 있는 사라질 소자의 현상입니다. 또 큰 바위도 돌덩이가 되었다가 돌멩이로 모래로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긴 시간이 흐르면 가능한 일이죠. 사라질 소자는 시간이 흐르면 작아진 형태는 사라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녹일 소자입니다. 녹일 소자는 녹이다 또는 녹다, 쇠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금속을 의미하는 쇠금자와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일 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쇠금자에 해당되는 공사용 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을 소자에 해당되는 작은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룰자에 해당되는 큰 곰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녹일 소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녹일 소자는 금속을 의미하는 쇠금자와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로 구성되어서 녹일 소자가 표현한 그 녹이는 것은 금속을 작아진 형태로 만들려면 녹여야 한다, 녹이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쇠를 녹이는 것은 열기로 물러지게 하거나 물처럼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쇠를 녹이는 이유는 가공을 하여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광산에서 캐어난 금속을 어떤 도구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녹이는 과정입니다. 쇳덩어리를 녹여서 점점 작아진 형태로 만들면서 결국 필요한 쟁기를 만들고 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장간에서 용광로에 쇠를 녹여서 망치로 두들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망치로 두들길수록 쇠의 크기는 작아지면서 어떤 형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녹일 쇠자는 쇠의 형태가 작아지면서 도구가 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깎을 삭자입니다. 깎을 삭자는 깎다, 빼앗다, 모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와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깎을 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작을 소자에 해당되는 작은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룰자에 해당되는 큰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깎을 삭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깎을 삭자는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와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로 구성해서 깎을 삭자가 표현하는 깎는 것은 작아진 형태로 칼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쇠를 녹여서 도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칼로 잘라서 도구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형태를 작게 하도록 칼로 베하는 과정을 깎을 삭자로 표현합니다. 물건의 표면을 요리조리 얇게 벗겨내면서 점차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죠. 깎을 삭자는 물건의 형태를 작아지게 하려고 칼로 베어내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련자는 논일소자입니다. 논일소자는 논일다 또는 거닐다, 한가롭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를 보면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와 가다 또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의 갈착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일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갈착자에 해당되죠. 그리고 작을 소자에 해당되는 작은 곰이 있고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에 해당되는 큰 곰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논일소자입니다. 일곱 번째 관련자인 논일소자는 작다라는 의미의 작을 소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착자가 결합해서 논일소자가 표현하는 노는 것은 작은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나 심심풀이로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큰 일로 보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을 작은 일로 본다면 논일소자의 이해는 쉽습니다. 논일소자는 동네 한바퀴를 어슬렁거리며 산책한다든가 괜스레 뒷짐지고 마당을 한가롭게 거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노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노는 것도 일하듯이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선비들은 노는 것을 유유자적하면서 빈둥거리듯 하였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논일소자는 작은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빈둥거리듯 하는 것이 노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일곱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작을 소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